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손으로 하는 수업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방식으로 대안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했던 것들을 조금 복습을 하는 식으로 본 다음에 같이 한번 메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땅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제가 한번 설계를 조금 빨리 해볼게요. 한번 똑같은 땅을 쓰긴 힘드니까 저는 이런 땅을 쓰겠습니다. 먼저 대지는 항상 2점 태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가능하면 붉은색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땅을 준비를 할 것이고요. 길이가 17m 그리고 폭이 17m, 길이가 23m 정도 되는 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하고자 하는 사이트 부분이고요. 그와 인접해서 있는 길들을 살짝 그려보면 옆으로는 대지들이 있고요. 지금 있고 앞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한 12m 도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옆에는 다른 사이트들이 인접 대지들이 있고 인접되어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옆엔 땅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위쪽에는 똑같이 4m 보행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한 다음에는 여기다가 반드시 방위표를 그려주세요. 방위가 있고 여기가 북쪽이라고 잡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많이 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대지 분석을 통해서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확인했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도로가 있으면 소음들이 많아서 시끄러울 것이다 라고도 봤었고요. 지금 반대로 위쪽으로는 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산이 있다고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뷰가 대신에 좋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지가 특별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17 곱하기 23 정도가 되고요. 정사각형 피트를 가지고 있다 라는 방식으로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조금 했었습니다. 보행자는 위쪽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차는 이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 봤을 때 좀 시끄럽다, 그죠? 양쪽으로 약간 시끄럽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프라이버시가 시끄러운 공간이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끄럽고 여기가 시끄럽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1단계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에 뭘 했냐면 거주자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죠? 이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빠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있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와 함께 그 사이에는 아이가 있다고 볼게요. 저희는 아이가 3명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1명 있고 딸아이가 2명 있고 아들아이가 1명 있다고 보겠습니다.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구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아빠는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엄마는 회사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초등학교 한 몇 학년 할까요? 6학년 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건축주가 요구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 적어볼까 한번. 스튜디오 형식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별도의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형태로 각 개실 방이 총 적어도 아이 방이 총 3개가 필요하고, 더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패밀리룸이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파킹랏은 2대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더해서 외부에 조금 외부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더해서 이를 공간을 가지고 봤을 때 기능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계층으로 보도록 할게요. 1층, 2층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밑에는 1층, 2층을 그리겠습니다. 게이트가 있고 들어왔을 때 현관이 엔트런스가 있고, 엔트런스 근처에는 가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든이 있고, 게이트와 엔트런스 근처에는 다시 파킹랏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왔을 때 홀이 하나 있고요. 홀에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홀 들어가자마자 바라는 것은 거실이 있고 거실 인접해서 그 주방과 식당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해서 가든과 붙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엔트런스라 인근에 해서 저는 한 개 더 있었으면 하는 거는 별도의 창고 게라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좋겠고요. 게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실과 인접돼서 이제 안방이 있고 마스터룸이 있고 화장실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방과 인근해서는 당연히 다용도실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다용도실이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유틸리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해서 그 안방에는 주방과 거실 연결해가지고 서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방 올라가기 위해는 가족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해서 방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방은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이 하나, 둘, 3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해서 이 가족 패밀리룸은 바깥으로 테라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형태 공간들이 연결될 수 있게, 이 공간들이 좀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특별한 형태의, 연결될 수 있는 커넥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타 더해서 필요하면 지붕, 그리고 테라스, 기타 알파룸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을 가지고요. 최초마다 스튜디오를 넣기 위해서, 가든과, 별개로 해서 여기다가 스튜디오를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공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 땅에다가 실제 한번 조닝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땅이 있고 여러분들 1대1로 하면 좋겠다 그죠? 1대1로 하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앞선 공간들을 잘 쓰기 위해서 앞에 여기다 도로가 12m짜리 도로가 있고 여기다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차량 진입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차량 진입부를 이쪽으로 할까? 2대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 할까? 아니면 반대로 몇 가지 대안들을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할까? 아니면 옆으로 2개를 할까? 그리고 어차피 앞쪽이 도로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차가 들어올 수 없겠다, 그죠? 차량실만 앞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바꿀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먼저 2개를 먼저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원을 앞으로도 둘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은 여기 두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요 방식을 좀 고민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 더 이쪽으로 넣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나 더 넣고, 하나는, 거실이 아니죠. 가든을 앞쪽으로, 하나는 가든을 뒤쪽으로 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여기가, 가든 부분입니다. 가든 좀 잡으려고 하고요. 여기서는 정원을 앞으로 해서 가드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은 반대로 뒤쪽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죠? 건물은, 이 경우에는 건물을, 주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건물을 대충 이렇게 앞쪽을 좀 띄워가지고 넣어서 필로티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가든을 한 개 더 주거나 아니면 이쪽으로는 별도의 스튜디오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와 집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가지고
스튜디오와 그 집을 좀 분리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는 가든 여기 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스튜디오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집을 앞쪽으로 뒤쪽으로 집을 뒤쪽으로 해서 한번 그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형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이게 1번, 2번, 3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든이 여기에 있고 스튜디오를 앞쪽으로 빼서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가고요. 대신에 집은 이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가든을 활용할 수 있게 뭐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만들겠습니다. 가든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2층이기 때문에 공간은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어떤 것이 나한테 좀 적합할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평가했을 때 어디가 쓰기가 더 좋을지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의 이용, 두 번째는 거주자가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의 쓰임새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지 이용은 전체적으로 다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거실이 있는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다 대신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별도로 여기다가 나중에는 필요하면 담을 차거나 하면 좋기 때문에 분리 방식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집과 스튜디오를 구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거주자 특징들을 이게 아마도 조금 더 높게 3개로 친다면 높을 것 같고, 이거는 스튜디오가 들어가 있긴 한데 집을 쓸 때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2개 하려고 하고요. 스튜디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지 이용은 얘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향을 썼을 때 이거 2개는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집의 효용성들은 이거 난 집에 가는 건 좋은 것 같긴 해요. 스튜디오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두 번째 건 집이 좀 멀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것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체크를 해보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요 방식으로 한번 블록 스터디를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대안도 있겠지만 일단 세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작성을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CAD 가지고 100분의 1로 뽑으면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1이기 때문에 거의 A4에 거의 꽉 찬 형태로 이렇게 지어지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합쳐가지고 매스 스터디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CAD를 뽑았으면 아마도 거의 A4지에 꽉 찰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매스 스터디를 할 때는 100분의 1이 편한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스케일로 봤을 때 한 칸이 1cm가 1m가 될 수 있게 우리가 100분의 1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대지 사이드 라인은 붉은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붉은색으로 해서 최대한 크게 작성을 하고요. 더해서 앞뒤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의 특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같으면 항상 적겠습니다. 도로가 시임의 도로가 앞에 있고요. 지금 여기는 도로라고 적어서 현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뒤쪽은 뭡니까? 지금 4m 보행도로가 있다 그죠? 보행도로 적으면 당연히 차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그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가 있고요. 지금 인접대지 경계선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더해서 가능하면 해당 건물의 항상 도면은 도면과 도면 번호 그리고 도면의 스케일을 적어줄 필요가 있고, 더해서 지도기 때문에 뭘 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방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저는 방위까지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위가 이쪽이 북쪽이다 라고 우리가 도면 그릴 때는 여기다 도면 번호를 적었지만 지금 도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는 N 이라고 적을 것이고요. 스케일이 얼마라고요? 지금 1대 100이다 라고 적겠습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매스 스터디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매스 스터디 1번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1, 2, 3 세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지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드락 있죠, 그죠? 우드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매스를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우드락에 있는 친구들은 우드락을 가지고 밑판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드락 없이 저는 먼저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향후에 우드락을 대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대안을 하나, 둘, 세 가지 이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은 일단 가로가 17m로 잡았고요. 세로가 23m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작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릴 때 한번 확인을 할게요. 네, 17에 23을 잡았고요. 물론 거의 직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처음 했던 그 메스에 대한 블록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작성한 것들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요. 너무 작아지면 힘들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더 크게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가 17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주차는 정해져 있다 그죠? 주차는 2.5, 2.5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최소한 5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넓어질 필요가 있겠죠 그죠? 다뤄낼 수 있게. 그러면 여기다가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대지는 1m를 띄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씩 그리고 1m씩 여기서 똑같이 1m씩 그래서 기본적으로 1m씩을 띄우고 들어가야지 향후에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해서 땅과 건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나죠 그죠? 이전에 우리가 뭐 할 때 제도할 때 1m 띄웠죠 그죠? 그래서 혹시 캐드로 뽑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처음에 1m 옵셋을 줘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한 수작법으로 다 할게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내가 어디까지 덩어리를 잡을까 볼 건데,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갈 필요 없고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주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차기 때문에 우선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5m 가면 두 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2,500, 2,500 해서, 그래서 한 대 1,000, 1,500 다시 2,000에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주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 주차 범위를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한 대가 2,500에 5,000 보시면 되기 때문에 5,000에 5,000 전 잡겠습니다. 5,000 잡아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편하겠죠, 그죠? 그럼 두 대를 일단 넣을 수 있게 그래놨고요. 지금 그 다음에 건물을 주겠는데, 전 처음에 스튜디오를 앞에 준다 그랬죠. 스튜디오가 아마도 이 앞쪽으로 스튜디오 갈 것인데 아마도 이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스튜디오를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주고 싶고요. 지금 그리고 주차 두 대가 있고요. 지금 앞쪽으로는 바로 들어가면 힘들기 때문에 앞에는 가능하면 조경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있는 이쪽 정원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메스터들을 하면서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건물을 설계할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 좋겠고, 별도로 여기도 지금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는 하는 오피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관이 두 개 필요한 것 같아요. 현관을 저는 이쪽으로 전면이 보이게 하고 싶고, 이 스튜디오의 그 목적은 향후에 카페도 가능한 공간이고, 그리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기 위해서 현관이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현관이 바로 보일 수 있는 게 낫겠다, 그죠? 바로 보이게 이쪽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앞에다가는 약간 데크를 줌으로써 사람들과 거리를 조금 더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관과 거리를 주고 스튜디오를 여기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설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설계 내용들이 조금씩 디벨롭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좋을 것 같고,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거주하는 공간인 집으로 전 잡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을 때 안쪽에 여기서 보신 것처럼 가드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했던 그 기능도를 같이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에 다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한번 같이 할게요. 정원이 꽤 크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메스를 조금 묻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세로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갔을 때 그 현관이 여긴 게이트가 있고, 현관이
바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좀 넣으면 좋을까 고민이 되네요 지금. 근데 만일 건물을 붙여버리면 이 공간 상에서 거실 부분이나 위치가 좀 애매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별도의 조그만한 중정을 좀 어떨까 싶습니다. 양쪽 공간들을 비울 수 있게 매스를 하면서 조금씩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공간들이 뭔가 괜찮은 공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거실처럼 좀 큰 공간들이 하나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모양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요. 조금 큰 형태의 가드닝을 주고 들어가자마자 계단과 안방들이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조금 고민이 되지만 여기다가 작은 형태의 중정 하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안방과 공간들을 두고 주방을 저는 어디가 좀 좋을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거실, 주방 여기다가 들어가자마자 계단실을 줄까요? 여기다가 세 가지를 주면 공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안방존, 안방과 드레스룸과 화장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이쪽을 거실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별도로 주려고 하고요. 이쪽으로 주방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그러면 자연적 현관은 아마 이쪽 공간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2층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2층을 고려해서 조금 2층에 좀 특별한 공간들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정원을 간다든지 하기 위해서 일종의 공간들을 이쪽으로 한번 좀 크게 한번 복도 방식으로 무언가 좀 열려있는 방식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한번 1층에 대한 매스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폭당 봤을 때 적어도 5m 이상이 되면 큰 문제 없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간의 사이즈는 그 정도로 보고 한번 매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행히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위로 또 2층을 더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스튜디오를 대략적으로 이 정도 공간을 가진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형태를 조금 더 다양하기 위해서 약간은 안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재밌게 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지금 이 정도 만들어주고 더 1층 부분에서 매스를 이쪽 공간에 조금 공간을 띄워서 여기다가 중정을 외부 공간을 조금 주고 싶기 때문에 매스를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가서 조금 띄워서 공간을 여기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고요. 저한테는 비어있고 들어와서 여기 뭔가 조금 복도 방식의 긴 공간 하나 주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쪽으로 같이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게 또 하고 싶네요. 데크를 두어서 조금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바로 또 올라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방존이 있고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살짝 가지게 되네요. 지금 그래서 공간이 조금 다층적으로 좀 보일 수 있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똑같이 여기는 이제 크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갔는데 이 공간 이렇게 간 것처럼 여기도 한번 꺾어주면 어떨까. 2층에서 꺾어줄게요. 저는 2층에서 1층 그대로 이렇게 가서 1층 공간은 이런 매스를 하나 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진입은 여기는 안방 및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될 것 같고 현관은 여기서 뭔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은 여기가 있고요. 지금 현관을 이쪽으로 들어가서 계단실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층을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1층 이렇게 하고 2층은 방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요 매스와 조금 매칭이 되기 위해서 형태적으로는 이쪽으로 무언가 요것과 매칭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이렇게 뭔가 한번 2층을 만들어주고
이게 그 계단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렸다 해야 되겠죠, 그죠? 이 가족실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방이 총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들과 같이 뚫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간들이 조금 복도에서 하나씩 꼽힌 방식으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실이 있고 뚫려지는 방식으로 하고, 방이 너무 크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차라리 해도 되겠다. 방을 하나, 둘, 3개 정도 하고 바깥쪽으로 테라스를 위쪽으로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메스가 약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해지면 또 재미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어떤 방식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한번 이 정도까지 하고 한번 만들어 보면서 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메스를 떴는데 1층을 그려보니까 1층은 좀 두꺼운 걸 할까요? 1층은 메스를 이렇게 잘 안 나오네. 잠깐만요. 좀 두꺼운 펜을 한번 더 봅시다. 펜들이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이 편합니다. 항상 건축가들은 펜들을 엎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큰 메스 하나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그리고 들어갔을 때 1층은 이렇게 해서 메스가 하나 만들어서 작성을 하고, 여기는 데크를 쭉 깔려고 합니다. 깔아주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데크가 여기도 있고 여기 똑같이 데크가 한 번 더 만들어져서 여기는 스튜디오 데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는 다시 가든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 여기도 똑같이 가든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차를 했기 때문에 주차 앞쪽으로 조그만하게 그 담처럼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대충 1층을 한번 만들어 봤고, 들어가면 여기는 마스터 룸이 있고 더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공간들을 주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뒤쪽으로는 이제 그 주방 키친과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조금 작아 보긴 하는데 필요하면 좀 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현관을 만들어주고 현관을 조금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이 홀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봐도 계단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아마도 동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되네요 지금. 평면은 조금 더 있다가 자세히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대충 형태부터 한번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2층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한번 더 위로 올리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일단 스튜디오를 한번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메스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단 만들었고요.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 외부 공간들 또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파킹랏이 있고요. 지금 주차장이 있고, 여기는 가든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메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형태의 것들이 첫 번째는 책상 잘 치우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책상을 잘 치우고 작성을 해야지 작업이 용이하겠죠, 그죠? 저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잘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필요한 준비물은 우선 메스칼, 가능하면 이렇게 잘 잡아주면 좋습니다. 잡아줘서 손 다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철자, 짠 것도 있고 좀 긴 것도 있는데 저는 일단 짠 걸로 준비를 했고요. 정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플라스틱 을 쓸 수 있는데, 가능하면 비자보다는 철자를 더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스케일이 있어야지 치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침핀이 있어야 됩니다. 빈핀 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앞서 했던 이 땅이 있으면 이 땅에다가 이제 하나씩 올릴 건데, 여러분들 아마도 이런 아이소 핑크가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좀 받았죠, 그죠? 이 색깔이나 아니면 노란 색깔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소 핑크를 어느 정도 잘라가지고 한 A4 정도 사이즈 자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작업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소 핑크를 가지고 필요한 위치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칼은 좀 위험하니까 처음에 뽑을 너무 많이 뽑지 마시고요. 요 정도? 한 3cm 내외. 3cm보다 조금 더 커야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커야지 칼을 자를 수 있겠죠. 항상 자를 때는 이게 단면이라고 싶으면 자를 한번 대고요. 바로 잡고 끄면 이게 씹혀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칼을 쓸 때는 앞으로 살짝 넣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살짝 넣어서 긋고, 항상 앞으로 넣었다 긋고, 우리 제도할 때 기억나시죠, 그죠? 대고 앞으로 밀고 그리고 당기고, 밀고 그리고 당기고 똑같습니다. 잘 그을 때도 항상 앞으로 넣어서 긋고 빼고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하시길 권장합니다.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한번. 자가 지금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요 자 가지고 갈 건데, 자 있으면 한번 잘라 볼게요. 바로 이렇게 넣어서 긋지 말고요. 가능하면 잡고 앞으로 살짝 밀어서 한번 살짝 긋고, 항상 잡을 때는 앞에 손을 힘을 주세요. 힘을 줘가지고 앞으로 살짝 밀고 그어서 긋고, 앞으로 살짝 밀어서 긋고, 앞으로 살짝 넣어서 긋고 해서 여러 번 가서 힘을 들이지 말고 자르면 단면이 깨끗하게 나올 것입니다. 단면이 깨끗하게 나올 것이니까 세워서 앞으로 긋고 밀고 긋고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자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를 때는 앞서서 우리가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스가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있다,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 작성하는데, 저 같으면 이 크기가 비슷한 게 있으면 먼저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서 사이즈를 대충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거의 맞죠, 그죠? 그래서 사이즈를 보니까 포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6m, 10m 한 것 같아요. 한 번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이거는 6m 짜리다 라고 적어 놓으면 쓸 수 있겠죠, 그죠? 자르기 편하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길게 몇 가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라 놓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위치를 잘라 놓으면 좋겠고요. 자른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요거는 이쪽으로 좀 잘라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자른 상태에서 이 폭을 보니까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스케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큰 덩어리 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몇 가지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드렸던 아이소 핑크가 거의 3cm 나올 거예요. 30T이기 때문에 30T면 보통 한 개층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한 개층으로 보고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잘 때 항상 조심하세요. 이게 칼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넣고 긋고, 생각보다 자를 때 많이 이게 씹힌다고 하죠. 이게 울긋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돌리지 마세요. 항상 팔 가지고 끝까지 큰 선 그리는 것처럼 하면 씹히지 않고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잘랐고요. 지금 여기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앞쪽 스튜디오가 있는 스튜디오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도 저는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서 이 사이즈를 먼저 작성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한 판을 뜨려고 하지 말고요. 블록 만들어서 합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작업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큰 판을 잘라서 넣을 수 있게 작성을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을 만들었고요. 지금 앞에 스튜디오를 보니까 모양이 좀 길다, 그죠? 요거는 작은 걸로 이걸 할게요. 저는 대충 폭이 맞고요. 지금 전체 크기를 맞춰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펜 가지고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작성이 되고 여기까지가 되고 사이즈를 보니까 여기까지네요. 지금 여기까지 작성했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펜 가지고 이렇게 먼저 그리고 작성을 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리고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길 바랄게요. 제가 이게 좀 칼이 좀 작아서 칼자가 지금 없는 관계로 이걸 쓰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거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편하겠죠. 그죠? 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밀고 긋고 앞으로 밀고 긋고 한 번에 하면 위험하니까 한 번에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좀 알 수 있게 꼭 무슨 요리 프로그램 같다 그죠? 이게 한꺼번에 하면 이렇게 씹혀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씹혔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단면이 안 이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할 수 있게 여러 번 섞어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앞에는 스튜디오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뒤에는 만들었고 요 사이에 한 개 더 필요하다 그죠? 그 사이에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준비해 놨던 메스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애매하지만 아마 대충 이만큼 될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들도 블록 스터디를 잘 해서 바로바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박스가 좋은 것 같아요. 박스 놔두면 나중에 쓰기 편하니까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집에 쓰지 않은 그 박스나 아니면 그 신발 그 통인가요?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위라이 조금 더 길게 빼겠습니다. 조금 씹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메쉬를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전체적인 이 건물의 그 사이즈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자를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쪽으로도 거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하나 더 자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큰 단위로 앞으로 대고 밀고 당기고 앞으로 밀고 당기고 앞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전체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층을 만들었다고 죠. 이제 한번 밑에 판을 대고 한번 끼워 볼게요. 제가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판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마도 흰 색깔일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전 집에 하나 남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좀 만들어 주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볼게요. 이런 딱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딱풀 가지고도 여기다가 살짝 방금 했던 이런 판에다가 붙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종이랑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저도 큰 문제 없이 잘 붙을 거예요. 그래서 판에다가 메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3M77이나 그 스프레이
본드가 있어요. 그것도 붙일 수가 있고, 굳이 그렇지 않다 해도 큰 문제 없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했고요. 이제 핀을 가지고 붙이겠습니다. 앞에 스튜디오가 있고 너무 핀을 잘 꽂을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가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일 수 있을 정도까지만 살짝 이렇게 끼워줘도 됩니다. 붙이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너무 뒤에서 딱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고정칠 필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붙이셔도 큰 문제 없이 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면 또 빼고 붙이고 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면서 메스 덩어리 감도 한번 같이 가질 수 있게 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하나의 1층짜리 1층 메스를 만들어 봤고요. 지금 여기는 스튜디오, 여기는 각각의 공간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더 한번 오랜만에 작업하니까 재밌네요. 지금 조금 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위에다가 여기 보이는 위에다가 2층과 여기를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랬죠, 그죠? 현관도 마찬가지고 이 공간을 한번 고민해 봐서 작성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2층은 일단은 여기가 올라가자마자 이 부분이 아마도 그 계단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계단실과 매칭을 해서 2층을 이렇게 크게 한 판에 갈까 아니면 같은 사이즈로 해서 한번 올릴까 고민이 되네요. 지금 덩어리를 보니까 조금씩 뭔가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까? 어떻습니까? 메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씩 뭔가 나오죠, 그죠? 거실을 좀 높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요 공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한 공간 소음도 드네요. 지금 여기를 올려버리면 조금 더 아마 공간의 다양성들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이거를 더 빼가지고 할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여기가 지금 보유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좀 살리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덩어리를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글쎄요, 이쪽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우선은 앞서 그린 것처럼 여기는 하나 또 빼보고 이쪽은 조금 더 세워서 끼우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볼게요. 한번 우선 계단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너무 똑같이 하기보다는 약간 튀어나오고 조금 더 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덩어리가 그죠? 길면 조금 더 메스감이 더 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지금 여기도 뚫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 첫 생각과 다르게 메스를 뜯다 보면 공간에 대한 특성들을 조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공간과 좀 다른 방식으로 메스 상에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여기서 이 공간을 같이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여기를 한번 잘라내겠습니다. 여기를 좀 잘라서 앞에 공간과의 관계를 우선 맞추겠습니다. 앞으로 살짝 밀고 빼고 살짝 밀고 빼고 밀고 빼고 공간 크기를 조금 맞출 거고요. 지금 덧붙여서 이쪽으로 뭔가가 메스가 좀 나오면 여기가 뭔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지금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지금 높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맞춰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대신 여기가 좀 뚫어졌으면 여기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 무언가 뚫려있는 방식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쪽은 구멍을 조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뚫어서 같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덩어리를 짜면서 조금씩 그 덩어리의 변화들을 조금 더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여기 복도만 주면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빼볼까요? 한번 길게 빼서 이럴 때 칼 조심해야 됩니다. 칼이 날카롭기 때문에
칼집을 조금 더 내고 나서 자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맞추면 아마 힘들 거기 때문에 조금 깊게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집을 조금 더 깊게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파야 되겠네. 이렇게 써는 것보다는 긋는 방식이 훨씬 더 잘 잘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공간도 있고 위에도 똑같이 양쪽 다 녹지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팠고요. 지금 반대로 여기다가는 메스를 조금 더 붙이는 방식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좀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붙이는 방식을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있다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네요. 지금 좀 재밌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가 아까 말했지만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똑같이 뭔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고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을 파니까 이쪽을 조금 더 넓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좀 나무가 올라갈 것 같고 이쪽 공간으로 해서 여기다가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계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메스를 조금 띄우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갈까요? 이런 방식으로 메스를 갈까?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갈까? 조금 튀어나온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메스감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거기 잡아서 여러분들 덩어리를 만들면서 앞서 했던 블록 스터디와 그리고 실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내부 공간과의 관계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작성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그 밑에 공간들도 좀 더 띄우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들어가는 이런 입구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높이를 조금 높여서 여기다가는 덩어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붙여보고 아직 뭐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다 끼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여기도 두 개가 녹지가 보인다고 그죠? 정원이 보이고 앞쪽에 갔을 때 조금 더 메스가 조금 다양하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타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했고요. 지금 여기다가는 똑같이 앞서 했던 메스처럼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조금 더 높였습니다. 지금 밑부분을 높이면서 공간적인 다양성들을 조금 더 추구하고 싶네요. 항상 손 조심해야 됩니다. 손 조심해서 작성을 하고 저는 이렇게 띄워서 메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약간의 층고를 좀 더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물론 나중에는, 그, 덩어리를 짜면서 우리가 좀 자세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건물을 만들어 봤는데, 이쪽이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이쪽이 지금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지금 들어갔을 때, 저는 파킹랏이 있고, 좀 치웁시다. 대충 지금 매실 하나를 만들었는데, 조금 더 장식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지금 제가 그 정원을 놔뒀죠, 그죠? 네,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필요하면 이거보다는 낫겠다. 외공간에다가 이렇게 담을 하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렇게 담을 만들어서 들어갔을 때 좀 높은 거 할까요? 들어갔을 때 담장처럼 보이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데크들이 많죠. 지금 보니까. 있고, 여기도 밑에다 데크를 쭉 깔아서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데크를 높이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층에다가 데크를 데크를 쭉 깔아서 사람들은 들어갈 때 이렇게 쭉 들어가서 데크 타고 들어갈 수 있게도 하려고 합니다. 이쪽 현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살짝 떠 있죠, 그죠? 네, 떠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건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걸 다 만들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지금 뭐 있는 판이 있으니까 제가 좀 붙이겠습니다. 높이까지는 제가 맞추지 못했고요, 지금. 조금 공간적인 다양성을 줌으로써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위에 지붕이 다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렇게 다 있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건물의 매스가 어떤가요, 지금? 여기는 조금 높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지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1차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덩어리 이렇게 뭐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튼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선 앞서 제가 그렇듯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조금 더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붕을 조금 더 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필요하면 덩어리를 조금 더 앞으로 빼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좀 둔탁해지죠, 그죠? 그래서 아직은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 여기는 지붕을 별도 나중에 또 재밌는 방식으로 지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붕에서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조금 더 이따가 좀 이렇게 빼볼까요, 한번? 빼고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죠? 테라스처럼 여기다가 다 한 다음에 테라스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붕을 좀 더 빼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요것이 그대로 가는 방식으로 또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빼서 작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 공간이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가는 방식도 재밌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나 더 빼서 지붕을 처마를 조금 더 빼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 무엇을 넣을지 그것도 고민을 해서 주차가 들어가고 그리고 파킹 가든이 있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건물의 형태가 나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되고 나면 여기다가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스튜디오 했는데 창이 있기 때문에 창을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창을 이런 식으로 빼서 창을 만들겠다 해서 창 모양도 한번 나중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다가 창을, 여기는 긴 창을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인면도 또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창도 만들어 보고, 그죠? 여기는 인면을 그릴 때 앞에다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긴 창을 두어서 나중에
접이식물 만들어 볼까도 가능할 것 같고, 필요하면 앞쪽으로 뭔가를 좀 빼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테라스를 둘까 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가드닝, 나무가 올라간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거실이 있으니까 거실 쪽에도 나갈 수 있는 문을 두면 어떨까. 이쪽으로 나와서 문을 별도로 두어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해주면 위에서 별도 테라스를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사이사이에 메스도를 주기도 하고 공간을 설명하면서 건물의 형태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몇 가지 방식의 그 대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나무도 심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건물과의 관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제가 짧은 시간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각 단계를 거쳐서 필요한 공간들이 잘 나와 있는지, 그리고 블럭들은 그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기도 하고, 약식을 한 겁니다. 지금 수업 설명을 들으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메시를 뜸으로써 이렇게 간단하지만 건물의 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의 공간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메스를 떠보시고요. 너무 딱 맞추기보다는 전체 공간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향후에는 도면들을 그릴 수 있게 해서, 지금 저는 보면 2층은 방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 저는 긴 복도를 하나의 다용도실에 패밀리룸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큰 복도상에서 하나씩 각 방들을 가는데, 각 방들이 각각의 공간들은 다 프라이버시한 정원들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도가 하나의 방 그냥 쓰는 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실도 있고 나머지 것들 거의 다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도 넣고 한 방식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방식의 메스터디를 3가지 만들어서 다음 주에 개별적으로 팀별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